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말은 건강보험이지만 건강보험이 아니라 조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란 말이야 이게. 세금죠, 세금. 세금, 벌금도 내야 되고 병원 무도 다 내야 된다. 현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필수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의료는 절대로 소생될 수 없다. 또 하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고 있는 주범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절대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처음보다 얼굴이 많이 네. 붉어지셨습니다. 그럼 화나면 그 세워놔도. 네. 솔직하기 때문에. 건정심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정심. 건정심 하면은 속이 터지는데 건정심이 어떤 기구인지 또 건정심에서 왜 의협이 수십 년째 힘을 못 쓰고 있는지 그러면 이 건정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건정심이 정확하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괴리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때 가장 저항이 센 계층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럼 다들 누굴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젊은 직장인들이라고. 그렇죠. 왜 젊은 직장인들이냐? 자기는 병원에 안 가거든.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안 가는데 매년 보험료는 내야 되는데 그 보험료도 또 나는 병원을 안 가도 불구하고 올라가. 그리고 월급이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이라는 거는 많이 내면 많이 받는 만큼 보장받는 게 보험인 거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무사고는 내년에 보험료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건강보험은 나는 금년에 병원 한 번도 안 갔어. 근데 내년에 보험료는 또 올라가. 그래서 괴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말은 건강보험이지만 건강보험이 아니라 조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란 말이야 이게. 세금이죠, 세금. 세금,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인데 우리 의사들이 지금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은 건강보험이라고 말을 해놓고 사회보장으로 꽉 묶어놓고 의사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말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기구 내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니들은 따라야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예요 이게.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가입자 8명, 그 다음에 공업자 8명, 공익단체 8명. 가입자라는 얘기는 돈을 내는 측, 보험료를 국민 측. 공급자는 의료를 제공하는 측이야. 그 공급자 8명 중에서는 치과의사협회도 있고 한의사협회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리고 그 중에서 의사는 셋이야. 8명 중에서. 공익단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전문가 입장을 대변한다는 사람, 이 중에는 정부 인사들도 있고. 따지고 보면 24명 중에서 의사는 3명이 있다고. 3명이 있는데 3대 21로 싸우는 거죠. 재밌는 거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의사들에 의해서 지출되는 게 80% 넘는단 말이야. 의사들은 항상 반대해도 다른 쪽에서 찬성해버리면 의사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는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을 무조건 진료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야. 우리 의지와는 관계가 없죠. 우리가 의지한 관계. 예를 들어서 나는 저수가로는 도저히 진료를 못 봐. 그래서 둘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료를 합시다. 계약을 하면은 잡혀가 의사들이. 정부에서 하려는 방식대로만 진료를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하려는 방식대로 진료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심하면 그것 때문에 벌금도 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병원 문도 닫아야 된단 말이야. 이러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거를 잘 모르는 이제 회원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건지, 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많은 의사들이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야지 나는 우리 의사들이 가야 될 길들이 정해진다고 봐요. 사회적 합의라고 말하는 그런 미명하에 있는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의사들을 강제로 노예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깨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절대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처음보다 얼굴이 많이 네. 붉어지셨습니다. 그럼 화나면 그 세워놔도. 네. 솔직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 이 두 가지 단체와
우리 의사들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이 되긴 될까요? 그러니까 요양기관 당연정제를 이제 깨자고 폐지하자고 말하면 이제 그 회원들 중에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겁먹는 경우가 있는 게, 그러면 요양기관 당연제가 깨지고 계약제가 되게 되면은 공단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말 잘 듣는 회원들만 선별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선 그 부분은 짚어줘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러한 그 공단과 같은 그러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보험조합이랑 의사들이랑 계약을 할 때 개별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단과 보험조합과 계약을 하고자 원하는 의사들을 모아서 단체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단체로 계약을 하고, 이 단체로 계약할 때 단순히 수가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진료의 형태,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우리 의료계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부딪힐 문제들이긴 한데, 캐피탈리즘이라든지 그다음에 DRG라든지 포괄수까지라든지, 내년에는 포괄수까지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아니면 인두제를 할 것이, 이런 것까지 다 계약에 포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포함시키는 거고, 이 시점에서 왜 공단과, 지금 말한 공단과 심평원과 이런 큰 아젠다가 지금 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 하면은, 나는 그렇게 봐요.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지방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의 자유를 억누르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보다 우리끼리 말하는 심평의학의 판단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사들의 자부심 내지는 의사들의 그 정체성을 망가뜨린 현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제도 자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의료는 절대로 소생될 수 없다. 또 하나, 이미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슷한 정도의 의료비 지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볼 때는 감당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현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도 올리는 거를 동의받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렇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틀에 대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 부분, 기초의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사회보장 형태로 모두 국민들한테 보험료를 걷어서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 선택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보장만 받겠다는 사람은 좀 돈을 덜 내게 하고, 이러한 이분화된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서는 재정이 감당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보험 제도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개왔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 의료가 지탱됐단 말이에요. 지탱됐는데 이제 뺄 아랫돌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돌이 빠진 거예요, 지금. 마지막 돌이 빠졌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지방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을 뺄 생각들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고, 이제는 새롭게 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컨센서스를 의료계랑 정부랑 정치권이랑 힘을 합쳐서 국민에서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얘기. 미래의료 포럼을 만드실 때 큰 기치 중에 하나가 한의사, 사회비 의료 척결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한의사를 고전 한방사로 지칭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한의사 자체를 내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고, 한의사들이 하는 행위 중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행위는 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분인 건데, 그렇죠. 현재 문제는 한의사들한테 모든 진료를 허용하게 한 이 제도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우리 의사들은 건강을 얼마나 잘 아니까 한의사들에 의해서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바로 우리 의사들한테 왔었으면은 조기에 진단받고 조기에 치료돼서 조기에 완치될 수 있는 사람들도 치료 시기를 놓친다거나 또는 그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건강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론하자는 거지, 한의사를 비할 뜻은 없어요. 비할 뜻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진 자세로 나서야 된다. 한의학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 건강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필요 없는 누수를 막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2000년도 초반에 당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근태 씨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김근태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제가 김근태 장관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법이랑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 재정, 우리나라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의료 서비스 중에서 꼭 필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검증되고 실제로 다른 치료법보다 돈이 덜 되는 치료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에 급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급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내가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한방 행위들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이득이 된 데는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 답변하는 거, 답변을 못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한의사적 관점에서는 그게 뭐 도움이 된다는 거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부터 한의사협회나 한의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양진한치라는 거. 양진한치라는 게 내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저기 서양의 어떤 그 의료 기기를 사용해서 진단하고 한방으로 치료, 양진한치라는 얘기인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의사가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팠을 때 한의원을 가느냐 우리 저기 병원을 오느냐 꼭 물어보고 싶어. 통계를 내보고 싶어. 우리 의사들은 99.99%다 우리 그 동료 의사들 찾아가요. 한의사들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 가족이 아플 때 한의원 보낼까? 안 보낸다고. 실제로 한의협회 회장들 아팠을 때 응급실 가고 다 저기 우리 병원 와서 수술도 받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데다가 우리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 투입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나는 한의원 안 가니까 한의원 안 가는 만큼 보험료 빼줘. 한방을 특약으로 해서 치과, 의과, 한의과 같이 해놓고 난 세 가지 다 할 거라는 사람은 보험료 많이 내고 치과랑 의과 할 사람들은 좀 덜 내고 나 치과, 의과 싫어나 한의만 할 거야. 그 여기만 돈 내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난. 실제로 국민 건강에 향상을 시키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자신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이거를 특약으로 분리하자는 본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의사를 모든 진료에 대해서 진료권을 준 현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고 이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와 정치권들이 책임자라는 거야 나는.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